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뉴트럴 46이죠.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요. 푸드크롭션은 역시나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0.83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시세는 상당히 강하게 출발은 하고 있으나 금요일장에 상당히 많이 내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US100 CFD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선물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문제는 현재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단순히 국제 정세를 무시하고 선물만 봤을 시 매우 별일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리스크를 대비해야 되겠죠. 만약에 국제 정세가 상당히 또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첫 번째 파란색 선 약 17,080포인트 이 부근을 이탈하게 되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하방 추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상승 추세 하단 라인 굉장히 올라오고 있죠. 문제는 여기까지 떨어져도 여전히 나스닥은 상승 추세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3배 레버리지죠. TQQQ. TQ가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이 구간은 약 한 15% 정도, 마이너스 15% 정도. 여러분이 마이너스 15% 정도를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죠. 이 시점에서 이러한 구간에서 만약에 현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으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떨어져도 그냥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버티면 되지만 기회 비용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현금이 없을 시에 줍줍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서 TQ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다고 칩시다. 여기서 줍줍을 하나 안 하나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금 비중이 없을 시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 라고 했을 시 굉장히 멘탈은 무너질 것이며 나도 모르게 손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어쩌면 지금이 일부 비중 익절을 하시기에는 괜찮은 타이밍이다. 어차피 주식은 롱런을 해야 되고 평생 해야 되는 것인데 3배 레버리지의 괴리율을 굉장히 무시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쏙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당히 추세가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일목균형표 하단 라인까지 이미 내려왔고요. 만약에 여기가 무너진다고 하면 상당히 또 가파르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쏙슬의 상승 추세선은 굉장히 밑에 있거든요.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엄청나게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1배 지수 쏙스로 보면은 일목균형표가 이쯤에 있습니다. 1배 지수로는 약 한 4% 정도 3배인 쏙슬로 계산해 봤을 시에는 12%에서 15% 정도 TQQQ와 마찬가지로 나는 마이너스 한 15%까지는 맞아도 크게 멘탈적인 이상이 없고 현금 비중이 충분하다 라고 하신 분은 그냥 저와 같이 조정을 쳐맞으시면 되고요. 하지만 모두가 저와 같은 매매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쏙슬도 마찬가지로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만 일부 현금 비중을 조금 채워 놓으시길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 주봉으로 봤을 시 이 검정색 부분이 장기 상방, 하방, 추세, 삼각 수렴의 중간선입니다. 여기까지 가기 전에 확실하게 방향성이 결정될 듯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검정색 선, 이 선이죠. 이 선 아래에서 산다고 하면 언젠가는 양전이 될 단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이 상당히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현금 비중은 마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다만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급락을 대비한 리스크 해칭으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절한 비중은 한 20% 정도에서 많게는 한 30%까지. 그리고 현재 달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현금 비중은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달러가 상승하면은 내가 가진 달러가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환율 차트가 볼린저 밴드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볼린저 밴드 위에 떠 있으면은 일시적으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들어왔다가 다시 상승이든 하락이든 하게 된다. 때문에 오늘 밤 강하게 달러가 상승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하락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가 갈 길을 갈 것 같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약간 일단락되는 분위기죠. 하지만 전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바뀌는 그 정세를 기자가 뉴스로 내보내는데 언제든 상황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이란의 반격을 하지 말라고 막으면서 약간 소강 상태로 돼 있으나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접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전쟁광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언제든 상황은 급격하게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코인으로 넘어가서 코인의 공포지수는 74고요.
호재 뉴스가 떴죠. 홍콩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첫 승인, 아시아 처음이고요. 이 호재 뉴스로 비트코인이 약간의 상승을 보이고는 있으나 생각보다는 상승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4시간 봉으로 볼 시 현재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기술적 반등의 끝은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의 터치까지입니다. 현재 터치를 하였고요. 이제는 정말 비트코인이 추세적으로 반등을 보여야만 여기서 더 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대응 관점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최저점을 갱신할 때만 매수를 하는 작전이죠. 어설프게 이런 데서 뭐 매수를 해봤자 중복 매수만 되고 평균 단가만 올라갈 뿐 큰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최대한 싸게 사야 하므로 저점 매수만이 유효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줬지만 일봉 추세로 봤을 시 장기 상방 추세선 터치도 못하고 있는 좋지 않은 흐름.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깨서는 안 되는 이 검정색 선, 이 검정색 선까지 쌍바닥을 만들어준다 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은 괜찮은 흐름이나 지금은 풀이장일 뿐이고요. 본장 가면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또 모르는 거죠. 지금 급격하게 오른다고 추매를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급격한 상승 추세는 꺾이고 횡보의 구간이므로 횡보의 구간을 여전히 잘 지켜주는 것인가 관망을 할 필요가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할 때 24년이 시작되고 현재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쭉 올랐잖아요. 쭉 올랐습니다. 뭐 약간의 조정은 있었으나 거의 쉬지 않고 쭉 올랐습니다. 3월까지요. 3개월 동안 올랐고 이제 약 한 달 넘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맨날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주식은 파도가 같기 때문에 매일매일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과도하게 사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욕심을 부려가며 단타를 하게 돼 있고요. 단타를 하다 보면 승률이 높으신 분은 뭐 그대로 하시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50%입니다. 단타가 50%라고요. 그런데 주식은 세금과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잘해야 본전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 뭐 특출난 재능이 있으신 분을 제외하고요. 때문에 이 지수 투자라는 것은 반드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며 매수를 하는 것은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해야만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너무 재미없는 장으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이탈을 하거나 매우 힘들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나스닥은 우상향, 어나우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오늘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